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밤에 또 마감한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2022년에도 투자할 만한 또 그런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죠. UBS에서 중국 주식이 아주 매우 매력적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턴어라운드를 보일 때까지 몇 달은 좀 기다리셔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위안화의 환율과 중국 증시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 CNBC입니다. China Markets라고 섹션에서 나왔고요. UBS says Chinese stock valuations are very attractive but don't expect a quick rebound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제목이 거의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은요. 중국 증시, 지금 UBS 글로벌 자산관리, UBS 글로벌 웨스 매니지먼트의 켈빈 테이에 따르면은요. 중국 주식이 현재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몇 개월 이내에 빠른 턴어라운드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함께 내놨습니다. 케빈 테이 지역 최고 투자 책임자인 CIO죠. 중국은 물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중국의 성과를 상대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유럽 지수와 미국 지수 모두에 대해서 약 40% 언더퍼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전했고요. 지금 보면은 화요일장 마감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본토 최대 상장주를 추종하는 CSI 300 지수 올해 들어서 거의 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거물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홍콩 증시 같은 기간 상생 지수가 14%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계속 좀 살펴보시면은요. 반대로 이에 비해서 월스트리트의 S&P 500은 최근 월요일까지는 2021년 69번의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유럽에서 범유럽 지수 스톡 600은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2021년에서 22% 이상 상승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케빈 테이는요.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포지셔닝 관점에서 중국은 확실히 아주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부문은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의견도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워닝을 했냐면 중국 시장이 현재 모멘텀 부족으로 인해서 향후 3개월 동안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반전되기 전에 중국의 부동산이 우선 안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12월에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중국의 헝다그룹이 부채 상환을 못해서 이제 디폴트에 빠진 바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의견을 내놨냐면요. 우리는 상황이 실제로 반전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긴 한다. 하지만 발행자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하이힐드 측면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몇 가지 뉴스들이 있고 몇 가지 부정적인 뉴스들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폭파하고 채무 불이행을 신청한다. 그리고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부정적인 견해들이 사실상 심리에 상처를 입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시장의 심리가 취약하다면 아주 작은 부정적인 요소도 소식들도 증폭돼서 오히려 더 크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전체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위안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상대적으로 상승시키는 다른 요인으로 내년 위안화 약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2022년에는요. 위안화가 실제로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놨고요. 위안화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 본토에 상장된 주식의 성과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유럽에 있는 12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배터리 경쟁 업체가 리튬 이온 전지를 최초로 생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의 센세이션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Europe's $12 billion Tesla battery rival produces its first lithium-ion cell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고요.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면요. 스웨덴의 회사입니다. 지금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인 노스볼트라는 회사고요. 스켈레프티에 있는 공장에서 첫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말 이전에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을 맞췄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노스볼트는 테슬라의 배터리 제조 부문과 또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투자자로부터 12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된 바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스볼트 자체 개발한 유럽 배터리 회사가 소위 기가팩토리에서 완전히 설계 그리고 개발 그리고 조립한 최초의 배터리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가팩토리는 연간 생산량을 기가와트시로 또 측정하는 대규모 배터리 공장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스켈레프티네요. 스켈레프티에 있는 노스볼트 ETT 시설은요. 연간 생산량이 60기가와트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노스볼트는요. 배터리 셀이 화요일 기가팩토리 생산 라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피터 칼슨 성명에서 물론 이 첫 번째 셀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우리는 노스볼트 ETT가 유럽의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능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크게 확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내놨고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대부분이 미국과 아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이를 바꾸기를 희망한다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노스볼트는 BMW와 폭스바겐 그리고 볼보와 폴스타에도 또 포함을 해서 자동차 제조업계에 포함한 고객과 30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또 우리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유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미국장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또 일단은 뭐 시장에서 오미크론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그냥 일종의 조정이 아닐까라는 정도의 폭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려스러웠던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어떤 완화에 대해서 시장에서 해석하면서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S&P 500은 70번째 신고가 행진이라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제 오미크론의 우려감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 어떤 해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미크론이 완화를 보인다면 이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점들은 예정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일부 회피 가능성,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물량을 줄이자, 팔자 이런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정된 수순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위험 자산을 일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특징이었고요. 상승 종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려스러운 가운데 특히 연말 쇼핑 시즌 매출에 대한 견고 이런 점들이 나오면서 건축 기자재 업종인 홈디포 같은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페인트라든가 그다음에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나이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고 또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제 화장품, 향수, 속옷들을 팔고 있는 소매 판매 업종이죠. 이런 업종들이 10% 이상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다. 자, 이런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소매 매출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는데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어떤 소매 판매 이런 그 지표들은 상승을 보였다. 이런 점들은 과연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코로나 우려감들이 좀 적지 않은 건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건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들을 좀 상당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어떤 오미크론이라든가 델타 바이러스가 뭐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또 코멘트를 내놓다 보니까 이제 전일 상승을 보였던 어떤 여행주라든가 항공주가 다시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진다는 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과연 한쪽에서는 폭발적으로 영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뭐 공포스러울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미국 쪽의 어떤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봉쇄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한편으로 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뭐 또 한편으로 봐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들을 갖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자 수가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데미지가 작게 나온다면 뭐 예정된 수순으로 어떤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인다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 한편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이런 점들이 어떤 미국 시장에 최근 어떤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미크론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좀 수그러든다면은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게 주제로 떠오를 거 아닙니까? 이랬을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오늘처럼 말하자면 기술주나 이쪽이 좀 약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미 뭐 그림은 이제 그려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져 있는, 누구나 다 아는 이런 그림을 그려져 있는 가가 과거에는 어떤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그림은 시나리오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뭐 테이퍼링은 내년 3월 달에 끝날 거고, 과연 물가 상승 속도가 상당히 만약에 가파르진다면 미국의 일부 연준 의원대로 3월 달에 바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자. 네. 아니면 6월 달부터 봐가면서 하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매니저들은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일단 팔고 보자. 그다음에 뭐 주식을 갖다가 이제 작년과 같이 어떤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네. 뭐 잘게 끊어가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로 가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있던 뛰어난 종목들이 어떤 계속해서 빠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뭐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뭐 차익 실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올라오는 대로 팔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반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새롭게 진입하는 어떤 매니저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다고 많이 빠진 종목을 그냥 무조건 살 것인가? 이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성장 속 확실한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래도 이런 나스닥 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서, 이런 점들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염두에 둔 어떤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주 얘기하더라도 뭐 애플을 성장주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오른 그러니까 기술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NTF 관련주나 메타버스처럼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좀 구분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뭐 성장주를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10년 전에, 사실상 10년 전, 20년 전에는 지금 같은 NFT라든가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히려 10년 전에는 오히려 메타버스랑 NFT가 지금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 10년 전에, 15년 전에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미래에 대한 성장성 분명한데 네. 지금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야, 이게 될까? 그렇죠. 답이 아직 네.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래도 될 것이다라고, 한쪽에서는 뭐 사놓고 기다리자. 물론 사놓고 나서 이제 뭐 한 5년, 7년 동안에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했을 텐데, 네. 지금은 크게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는 뭐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지금의 어떤 메타버스라든가 NFT가 우선 당장은 지금 뭐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될까라고 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치가 나오고 있는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이런 뭐 애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서는 계속 공략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 이제 뭐 가장 바닥권에서 나는 사놓고 보자라는 쪽에서는 뭐 계속해서 어떤 NFT라든가 뭐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컴투스 홀딩스가 어떤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내용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어떤 출근하는 모습들, 출근해서 그다음에 회의를 할 것까지 그런 진행되는 모습들을 갖다가 어떤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금 네.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제3의 인물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대면 회의가 힘든 가운데 어떤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일단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야, 이런 그림들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그림을 놓고 볼 때, 한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런 쪽을
꾸준히 어떤 시장이 관심을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뭐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은 나오고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성장주가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 뉴욕 증시 간밤에 아무래도 조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하락의 폭도 크지 않고 또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올라온 이제 섹터를 이제 많이 올라온 섹터들 같은 경우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고 그렇지 않은 섹터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좀 2022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나 NFT 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하면은 뭐 로블록스나 이쪽으로 조금 계속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크게 큰 성장주가 지금 말씀하신 딱 핵심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로블록스 쪽의 테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쪽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뭐 성장주 그림들인데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그런 쪽에 이제 뭐 크게 확대될 때 이런 뭐 채굴 이런 쪽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 급증 가능성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그림들은 이제 뭐 성장적인 속도 뭐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과연 이제 금년도도 이제 어느덧 오늘이 또 마지막이 됐네요. 마지막 시장이 됐는데 미국은 내일까지고요.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과연 내년에 대한 그 그림을 놓고 시장에서는 어떤 매니저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많이 놓고 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더욱더 이런 미국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라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었던 어떤 그 테이퍼링 3월 달에 마감을 보인다면 과연 어떤 그 다시 어떤 선진국 쪽의 주가의 어떤 재편성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쪽 축에서는 어떤 미국에 대한 주식을 갖다가 이제 공략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이고 또 다른 쪽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보다 좀 부담이 클 텐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이런 테마주를 가지고 상당히 좀 발빠른 매매를 하는 전략이 상당히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젠 주가가 9% 이상 올랐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삼성이 인수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떨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게 호재로 작용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징적인데 미국의 바이오젠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어떤 유한양의 10배 정도 그렇죠. 매출을 네.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루게릭병 이쪽에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네. 마침 지금 그 미국의 어떤 그 루게릭병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이제 뭐 손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뭐 젓가락질도 힘들고 심지어는 이제 혀가 마비가 돼서 음식물 섭취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근육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과 함께 어떤 그 점점점 신경이 마비가 되는 어떤 미국의 좀 이런 점들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루게릭병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뭐 지원을 하자 네. 이런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어떤 전일의 어떤 이런 그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네. 바이오젠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일 관련주들이 어떤 코아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그 줄기세포를 통해서 어떤 루게릭병을 치료를 하겠다 임상을 갖다가 시도를 하면서 전일 강세를 보였는데 삼성에 대한 어떤 바이오젠 인수 기대감 이런 점들은 어떤 미래에 대한 먹거리가 또다시 어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어떤 바이오 쪽에 진출하겠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바이오 관련주들의 어떤 그 다시 한번 재관심, 재평가, 미국의 어떤 월가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 대한 미래 먹거리가 바이오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삼성의 M&A 이슈가 과연 어느 쪽일까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바이오 가능성 그리고 내년도에 1월 달에 1월 13일이죠. 세계 최대의 어떤 JP모건이 주최하는 바이오 헬스케어에 과연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어느 기업 쪽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라이센싱하고 기대감이 나올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전일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어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또 영국의 익수다 관련주죠. 그래서 1조 원 넘는 규모의 어떤 라이센싱하고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레고캠 바이오는 암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어떤 암을 우리가 치료할 때 암세포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대한 세포까지도 상당히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글쎄 이제 암세포 표적이 결합하는 항체에다가 화학 약물을 갖다가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학 약물을 붙여서 이제 세포를 갖다 투여하게 되면 암세포 표적을 공략을 해서 거기에 이제 암세포에 이제 항체가 붙어서 거기에 이제 치료를 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나오고 있으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약 기술력이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여서 전일 어떤 삼성의 바이오제한 인수와 함께 다시 한번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관련주들이 재평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이제 헬스케어 또 그리고 바이오 섹터 쪽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국내 증시도 좀 헬스케어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밖에 또 관심 가져볼 만한 또 전일장 특징주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이제 탄소 중립 정책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부 내일 이제 30일부터 지역 도시 단위에 이제 설비 투자를 할 경우에 이제 뭐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탄소 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해서 추진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가 뭐 KC코트레일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KC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대기 환경 플랜트 전문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지역 단위를 갖다가 이제 추진할 경우에 탄소 중립적으로 이제 도시를 만들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시 한번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관심을 모으면서 뭐 상승세를 보인 게 아닌가 전일주 어떤 여러 가지 하나 특징주가 보였고요. 또 다른 특징주는 이제 의류업체입니다. 그래서 겨울철하게 되면 이제 옷을 더 많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옷 매출이 급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FNF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보이면서 내년도에 어떤 중국 법인이 매출액이 90% 이상 급증할 것이다. 특히 이제 중국 법인은 수수료가 없는 고마진 쪽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MLB라든가 디스커버리 이런 쪽이 4분기에 어떤 두 자릿수 상승을 보일 거다.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중국의 디스커버리라든가 이런 MLB가 매출이 더 증가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800개 점포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점포를 늘리겠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다시 한번 두각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의류업종들 재조명을 받으면서 매출 급증과 함께 다시 한번 주가가 재평가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뭐 특징적인 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시안 공장이 봉쇄 때문에 감산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랜드 쪽에 그 생산량이 줄어들 텐데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론 같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세 보였는데 네네. 한편으로 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가장 경쟁력은 사실은 낸드라든가 네.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PC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PC 판매량이 작년도에 어떤 그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성장을 미리 보였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는 마이너스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려가 되면서 내년도 1월 달에는 PC 수량은 마이너스를 보일 거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떨어질 거다. 이때를 사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낸드마저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한 공장에 대한 어떤 그 매출에 대한 급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강점을 보이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 이 부분들은 어떤 시장에 대한 부담스러운 스탠스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뭐 지난주인가요? 어떤 그 IR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을 나오는데 본인들은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역시 이런 어떤 PC라든가 이런 쪽 메모리 쪽은 역시 좀 안 좋구나라는 걸 시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M&A 그다음에 좀 미국에서 이번에 뭐 공장 확대를 보이고 있는 그 비메모리 쪽이죠. 이런 쪽에 대해서 파운드리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매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대만의 TSMC가 40년 동안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세계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 부분이 가장 강제여서 삼성이 좀 이 부분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4년 동안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물론 AMD 같은 경우도 이제 뭐 TSMC 쪽에 그동안의 매출을 주었었는데
일부분을 약간 지금 삼성전자 쪽에 매출을 갖다가 이제 강화 쪽에 주고 있어서 과연 AMD 쪽이 뭐 삼성전자 쪽에 많이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보일 것 같아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어떤 낸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역시 메모리 쪽에서는 상당히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리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쪽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M&A 쪽에서 매출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강세가 될 텐데 상당히 이 부분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보여집니다. 네. 또 간밤에 또 특징주 좀 살펴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HMM도 오랜만에 좀 좋은 상승세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LA의 어떤 롱비치 쪽에서 어떤 코로나 때문에 항만 적체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좀 HMM 같은 상승주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거에 상당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연초에는 상당히 좀 상승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런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컨테이너선 선사 실적 전조가 다시 한번 재전망을 보이면서 상승을 보였는데 뭐 한편으로 봐서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분명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견조하게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뭐 주가는 다시 한번 뭐 레벨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의 춘제 연휴 기간 동안에 1, 2월 달이죠. 이때 대부분 이런 컨테이너선이 뭐 물동량 증가가 보이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과 맞아 떨어지면서 미리 주가가 좀 앞서서 상승을 보이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또 2021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상당히 좀 투자자분들이 뭐 금년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박스권민 가운데서도 뭐 상승 종목은 항상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주가가 한쪽으로서는 분명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종목별로 상당히 힘들 것 같지만 상승 종목들은 오히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특히 어떤 내외경제TV 오프닝 벨을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저도 나름대로의 효과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이 이제 하루 남았지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투자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도에는 일단 큰 줄기는 여전히 이제 한쪽 쪽에서는 어떤 2차 전지라든가 NFT, 메타버스를 중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축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리오프닝 쪽에서도 그 SM을 비롯한 이런 그 공연 관련주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그리고 1월 초에서는 이제 그 1월 13일 날 JP모건 헬스케어에 관심되는 바이오 종목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종목별로 내년도에는 상당히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은 10종목 중에 90%가 상승했다면 금년에는 거의 50%가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한 30% 정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종목들이 스탠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프닝 벨을 주목하시면서 함께 좀 효과적인 뭐 그런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대로 전개해서 더욱더 우리 오프닝 벨 시청자분들께서는 더욱더 수익을 많이 내는 뭐 그런 좋은 날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은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재문 수석 매니저님과 함께 또 좋은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더블렘의 국재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